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절반, 한 단원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감각기관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요. 다양한 감각기관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다뤘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정보를 이제 종합하고 어떤 명령을 내리고 그런 어떤 신경계라고 하는 재미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141쪽에 해당하니까요. 교과서를 펴시고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신경계를 신호를 전달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학습 목표는요. 신경계의 어떤 독특한 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뉴런의 구조, 그리고 기능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함께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일단 먼저 보는데요. 교과서 141쪽에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신경계는 감각기관, 그동안 배웠던 감각기관, 눈, 그죠? 코, 혀, 아이고, 넘어갔네요. 눈, 코, 혀, 그죠? 귀. 사실 귀라고 하는 건 청각기관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평형감각기관이기도 합니다. 그죠? 귀, 뭐 어떤 피부, 이런 것에서 받아들인 자극.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빛일 수도 있고요. 코일 경우에는 기체 물질, 혀일 때는 액체 물질, 귀의 경우에는 음파이거나 혹은 내가 기울어짐, 회전 이런 것들이 자극이었어요. 피부에서는 다양한 어떤 기계적 자극과 피부 어떤 온도 자극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극을 이제 전달. 어떻게 해요? 시각신경, 청각신경, 후각신경, 그죠? 피부감각신경을 통해 전달해서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뇌나 척수로 가겠죠? 여기서 이제 자극을 판단하고, 그죠? 어떻게 할까? 적절한 반응. 예를 들어 지금 공이 오고 있으니까요. 나는 공 쪽으로 라켓을 갖다 대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하죠. 그 반응이 나타나도록 나의 근육과 어떤 내 몸의 모든 체계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을 우리가 신경계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재미난 구조죠. 근데 이 신경계는요, 그 구조 자체가, 그 기능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 그러니까 세포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뉴런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뉴런 이렇게 쓰죠. 얘는 좀 독특한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일반적인 세포들은 어때요? 세포질 안에 물이 가득 들어있고요. 이 안에 이제 동그란 그렇죠. 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 미토콘드리아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우리가 이제 세포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세포가 사실은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능에 따라 모양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는 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세포하면 핵을 딱 그려주는데 핵이 없는 세포가 있어요. 작년에 배웠는데 얘는 산소랑 결합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약간 모양도 원반 모양이고요. 색깔은 빨강색이요. 자, 이런 세포가 있었어요. 핵은 없어서 오래 못 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했던 적혈구란 말이에요. 세포들은 모양이 달라요. 또 어떤 세포가 있냐면 핵이 하나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핵이 하나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그건 이제 백혈구의 일부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핵이 여러 개 있는 세포도 있죠.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세포 중에 하나는 세포 안에 핵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많은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막이 당겨서 조그맣게 꼬리를 만듭니다. 이거 이제 헤엄칠 수 있는 이건 정자. 우리 다음에 이제 배울 생식세포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세포의 모양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런,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도 모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세포가 있고요. 핵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세포막을 좀 당겨봅시다. 왜냐하면 얘는 자극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거든요. 자극을 받기 위해서 안테나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쭉 당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쭉 당겨서. 조금 더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포막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더 많이 당겨서 지금 세포막을 이렇게 당겼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당겨서 뭔가 이제 어떤 안테나의 구조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자극을 좀 받아들이기 쉽게 내가 들어오는 빛자극 뭐 여러 자극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세포의 도단한 부분 돌기라고 하고 모양이 좀 나무까지 생겨서 나무 가지돌기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뉴런이 해야 될 역할은 또 뭐가 있어요? 자극을 받아서 다른 뉴런이나 또는 이제 움직여야 되는 어떤 근육이나 이런 데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포막 하나는 좀 많이 당겨 봅시다. 쭉 당겨서
또 끝줄 좀 찢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어떤 근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달할 수 있도록 자극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구조는 돌기입니다. 돌기인데 이 모양을 이제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그래요. 동아줄삭이야. 동아줄처럼 길다 이거죠. 축삭돌기라고 하고요. 이런 보통 이렇게 긴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자극을 전달해야 되는 위치가 멀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 뇌에서 내 손가락 끝에 전달을 해서 손가락 끝아 지금 움직여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럼 생각보다 머리에서부터 손끝까지는 거리가 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뉴런은 1m가량 되기도 한다고 해요. 요 축삭돌기가. 그래서 굉장히 긴 이런 형태가 되고요. 요 가운데 부분은 원래부터 그냥 세포였었던 부분이에요. 세포의 본체, 이 세포는 신경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니까요.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준 거죠. 그 모양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모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런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지금 아까 그렸던 가지돌기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나온 긴 이 부분을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이제 핵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신경세포의 본체, 신경세포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뉴런이라고 하고요. 여기 줄줄이 소세지는 뭔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에서는 이 소세지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얘도 세포예요. 지금 보시면 핵도 있고, 그죠? 세포인데요. 세포가 지금 축삭돌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얘들은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한번 배우시겠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신호는 전기 신호예요. 전기 신호가 가지돌기를 통해 들어와서 신경세포체를 통해서 축삭돌기를 통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사실 우리 몸은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 신호들은 주변으로 이렇게 새버릴 수 있어요. 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절연체 그 전선을 피복 전선 알죠? 전선을 이렇게 피복시킨 것처럼 전선을 이렇게 막아준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해준 거고요.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하는데 여기는 이 전기 전달이 빠르게 일어나기 위해서 그냥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 건너서 깡충깡충 뛰어가기도 합니다. 이걸 고등학교 생물 가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이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지금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런의 구조를 이제 정리를 하면요.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구조들은 각각 어쨌든 자극을 전달하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설명들도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가지돌기에 대한 설명, 그죠? 그 다음 신경세포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축삭돌기에 대한 설명을 각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뉴런이라는 게 딱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교과서로는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를 보시고요. 이 3가지 뉴런을 보시는데 이 그림은 별표를 쳐놓으시고 아예 그림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해주세요. 몽땅 퍼주시는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뉴런의 모습을 요 3가지 중에 찾아보세요.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어떤 뉴런이 아까 배웠던 그 뉴런과 같은가요? 맞아요. 요 3번. 요게 이제 아까 배웠던 운동 뉴런입니다. 요게 지금 근육의 모습이고요. 근육 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운동 뉴런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뉴런들이 이제 감각 뉴런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연합 뉴런, 그 다음에 운동 뉴런, 요 3가지가 있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지금 어떤 친구가요,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빗자국이죠. 핸드폰에 지금 뭐가 떴나 봐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이름이 떴네?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을 봤고요. 이 눈에서는 이 빛을 갖다가 전기적 신호를 바꿔서 어떻게 해요? 뇌라는 곳에 보냅니다. 네가 좋아하는 개똥이가 문자를 보냈어. 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때 눈하고 뇌하고 연결되는 이 중간 고리, 여기가 이제 시각신경일 텐데 이 시각신경들은 전부 다 감각뉴런의 다발로 되어 있습니다. 감각뉴런을 통해서 내가 봤던 어떤 자극이 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뇌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하겠죠? 그때 이제 뇌에서는 수많은 연합뉴런 덩어리, 요 연합뉴런들은 뇌나 척수에 우글우글해요. 얘들이 숨없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겠죠. 지금 보낼까? 아니요. 조금 이따 보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연합뉴런들은 뇌나 척수에 있는 덩어리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문자를 바로 보내야겠어 또는 문자를 받아야겠어 할 때는 어때요? 핸드폰의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야 되죠. 엄지손가락의 근육을 움직여야 됩니다. 자, 다시 뇌에서 그쪽 척수를 통해서 내려와서 엄지손가락의 근육을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운동뉴런이에요. 운동뉴런들이 신호를 보내서 엄지손가락아 눌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자극의 전달 순서가 있습니다. 자극의 전달 순서는요. 언제나 감각뉴런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 거니까요. 보통 이제 우리 시각신경, 후각신경 이런 것들이 감각뉴런으로 되어 있고요. 뇌나 척수, 뇌 같은 경우가 연합뉴런 덩어리죠. 연합뉴런에서 판단을 한 후 그 다음에 운동뉴런, 어떤 근육이나 어떤 걸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순서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들 감각뉴런,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 전달, 그죠? 그 다음에 연합뉴런은 감각뉴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또 명령을 내려서 운동뉴런으로 보내는, 그죠? 운동뉴런은 실제로 반응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운동기관, 근육이나, 그죠? 아니면 다른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전달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이 순서들을 알아주시고요. 순서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아셔야 돼요. 그림만 주었을 때도 아예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어떤 순서로 가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잠깐 끊고서요. 다음 영상에서 연결할게요. 자, 이 뉴런들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엄청난 복잡한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걸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